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탤런트 김혜수와 반란의 배신 그리고 기업 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유통회사들이 잇따라 이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말은 그럴듯한데요. 기업을 되살린다? 물론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는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의 큰 함정이 있죠. 우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이 반드시 사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파산 또는 청산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자,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회사를 기업 회생을 시킨다. 그 방법은 결국은 어떤 사람, 입점업체라든지 또는 채권자들의 그 채권 행사를 일정 기간 또 아니면 영원히 막아버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니까 당신이 받을 돈 좀 받지 마, 아니면 나중에 받아, 이자 깎아줘,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희생을 토대로 회사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생에 한번 들어갔다 이러면 이 회사가 살아나든 못 살아나든 그와 거래하던 업체들은 아주 날벼락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기업 회생,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요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가 보겠다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도 납품도 하고 거기에 가게를 얻어서 실제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팀F 같은데 온라인상으로 입점을 해줘. 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팀F, 또 반란, 홈플러스, 이 회사가 연속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거래하던 사람들은 뭐 적지 않은 타격을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 구제 차원, 또 영세 서민들 구제 차원에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조적으로 좀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책 보완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와중에서 이 기업 회생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끄떡하면 기업들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고, 또 그 기업 회생 절차 때문에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출하느냐. 이 대목, 사업을 하거나 또는 납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될 이 경제법이 바로 기업 회생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요,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법,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 법 명칭과 그 법 조항, 이런 것은 이 김대호 박사 TV의 본문에 그 참고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좀 글로써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 기업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인데, 우선 기업 회생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느냐? 자, 이 그 기본 취지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군데 그 기업을 꾸려오던 주주, 채권자, 협력사, 임대주,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거기에 바로 옆집에 있어서 자주 들렀던 고객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파산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류 유통회사는 워낙 거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전형적인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대상층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은 파산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산 청산. 이 회사 문 닫어. 그러면 현 상태에서 재산 가치를 측정해서 그 담보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법대로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산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손실도 크거든요.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하고 존속시킬 때 가치,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경제, 또 우리 사회 경제를 전체로 봤을 때 이 회사를 살리는 게 좋아? 죽이는 게 좋아? 그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도 단 한 푼이라도 더 높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살리는 게 좋다. 이래서 받아주는 게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자, 기업 회생 절차에 일단 이제 돌입을 했다는 얘기는 현 상태에서 청산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게 조금 낫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 회사가 반드시 살아나고 이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합니다. 그럼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하면 3개월간 판사가 그 내용을 쭉 심사를 해서 회생 절차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지, 기각하면 그때가 청산을 하겠죠. 그때 이제 판단 기준은 회사의 경영진이 관리 계획을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사를 회생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워진 회사가 법원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회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 판사들이 돈을 줍니까? 법원에서 무슨 기업 회생 자금이라고 해서 수고했어, 이 돈 가지고 한번 회생시켜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공짜로 생기는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학의 유명한 교훈, 공짜 정심은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회생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살릴 텐데, 왜냐하면 거의 망해가는 기업은 당장에 줄 돈도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망해가는 회사, 기업 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받을 돈 있는 사람한테 법원이 강제로 이 회사 살려야 되니까 당신들 지금 채권 행사하지 마, 돈 지금 받지 마, 이러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는 이렇게 주식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당장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식 전환하면 회사가 잘 되면 그때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그러니까 회사 오너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특히 채권자나 협력업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한번 회생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회생했을 때 탕감해 준 돈 돌려주느냐? 거의 대부분의 판결에 보면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 주식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면 회사가 잘 되면 주가 올라서 보상받아라, 이런 정도거든요. 자, 우리는 기업 회생하면 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리고 기업 회생이 들어갔을 때 그 입점업체들, 돈 받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이 김대호 박사 TV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자영업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회생이 돼서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법률이 좀 보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파산법, 기업 회생 절차법 좀 유심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 안 되면 전문가들을 좀 만나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회생 절차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권한, 권리도 충분히 행사해야 되겠고, 또 기업 회생 절차라는데 아예 이게 걸리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지금 오늘의 제목이 김혜수와
반란의 배신인데요. 공교롭게도 반란은 김혜수라는 인기 탤런트를 통해서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김혜수의 탤런트, 김혜수의 높은 품격 이미지, 설마 김혜수도 나와서 광고하고 있는데 설마 이 회사가 어려워질까, 부도가 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협력업체들이나 거기에 물건을 납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김혜수 믿고 했는데 이거 뭐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고만 해준, 광고 모델을 해준 탤런트 김혜수의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란이 사고가 나니까 김혜수의 그 광고 동영상이 이 인터넷에서 자꾸 내려가고는 있네요. 어쨌든 이 기업 회생이 될 조짐이 있는 회사에 거래를 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거래하고 있다면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자기 채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반란이라는 회사는 언론 보도에서 반란이 기업 회생 들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가짜 뉴스에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계속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것만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 돈이 묶이게 되는 사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자, 홈플러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홈플러스는 아예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그 설날 연휴를 이용해 가지고 회사가 아직 좀 더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이 또 문제가 됐고, 또 회사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 금융 상품을 마구 발행해서, 그러면 그게 내일 모레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발행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면에서 경제뉴스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나는 반란하고 거래 없으니까, 홈플러스하고 거래 없으니까, 티맵하고 거래 없으니까 안심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런 기업 회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기업 회생의 그런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 이거 일일이 볼 수 없다면 적어도 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진위 여부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자, 김대호 TV 어떤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요, 바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왜 떨어지는가, 이것을 좀 신속하게 그때그때 자주 영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탤런트 김혜수와 반란, 홈플러스, 티맵의 배신,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